안녕하세요. 닥터리TV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소식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퇴근 후에 혼자서 진료실에 남아서 이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벨빅이라고 불리우던 성분명 로카세린이라는 약물이 오늘 날짜로 국내에서 이제 판매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처방량을 기록을 했고 또 안전하게 처방할 수 있었고 장기간 처방을 할 수 있었던 이러한 식욕억제제 하나가 없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장기간 연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결정되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빨리 알려드리고자 이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벨빅이 퇴출된 이유는요, 암 발생 위험성을 약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때문이에요. 미국 FDA는요, 임상 데이터 분석에서 로카세린, 벨빅의 암 발생 위험을 확인했다면서 판매사인 에자이사에 자발적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오늘 날짜 2월 14일 일동제약은 국내에서 벨빅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동제약 측은요, FDA가 벨빅의 암 발생의 증가를 이유로 해서 국내 판매를 중단을 권고했다면서 선제적으로 벨빅 판매를 자진 중단하고 추후 식약처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요, 카멜리아 TIMI 60일 연구회에 참여한 12,0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나온 건데요. 이 연구는요, 벨빅의 심혈관계 안전성을 보고자 장기간 연구를 한 대규모 연구였어요. 지난달 FDA는요, 이 연구에 5년 추적 결과를 관찰을 하고 암이 진단된 환자가 벨빅을 먹은 군에서 위약군보다 높다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FDA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요, 추적 관찰을 기간이 3년 3개월 중앙값을 봤을 때 벨빅의 치료군인 총 7.7%에서 520건의 원발암이 발생을 했고요. 이와 비교해서 위약군은요, 7.1%인 470건의 원발암이 발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차이가 심하진 않습니다. 12,000명 중에 벨빅을 먹은 군에서는 520명이 암에 발생을 했고 7.7%, 벨빅을 안 먹은 군에서는 470명이 7.1%가 암 발생을 했다는 결과예요. 벨빅을 먹은 군에서는 환자들은 주로 췌장암, 대장암, 폐암 등을 진단받은 것으로 보고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에자이사는 자진 철수할 것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주 적은 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유의하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벨빅은 어떤 약이냐면요, 2015년 2월 달에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약입니다. FDA에서는 13년 만에 체중 조절제로 승인을 받았다고 처음부터 떠들썩했던 약이죠. 벨빅은 세로토닌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심장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장기간 처방이 가능한 약으로 2018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비만 치료제 시장을 1등을 했고요. 대학병원에서 항상 1등을 달리던 그런 약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FDA와 우리나라 국내의 결정에 따라서 벨빅을 처방을 못하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고요. 한편으로 이런 장기간 연구가 있으면서 비만약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에 대해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식욕 억제제로서 안전하게 장기간 쓸 수 있는 약물이 하나 없어졌다는 측면에서는 비만 약물을 처방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물들이 이제는 없어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이라는 것, 의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가지만이 정답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실이라고 알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라고 밝혀질 때가 있고요. 지금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학을 하는 입장,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일단 벨빅이 처방이 이제 금지가 됐고요. 그리고 벨빅의 암 발생 위험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저도 벨빅을 오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상당히 많이 먹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약이 이제 사라짐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가 참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FDA의 권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죠. FDA는요, 권고하기를 임상에서 로카세린 처방을, 벨빅 처방을 중단해야 하고 벨빅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다른 치료제로 변경하도록 권고한다. 로카세린의 위험이 혜택보다 큰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요. 단 로카세린 복용한 환자, 벨빅을 복용하는 환자에게서 특정암 선별 검사를 권고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DA의 약물안전 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요, 의료진은 로카세린을 처방을 중단한다. 그리고 현재 로카세린 복용 중인 환자에게 임상 연구에서 암 발생 위험을 확인했다고 알려야 하고 약물 복용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벨빅이 처방이 중단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들한테서는 하나의 무기가 없어진 셈이 됐어요.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 처방이 안전한 5가지 약물, 얼마 전에 뭐 논문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지만 벨빅, 삭센다, 제니칼, 큐시미아, 콘트라브 이 5가지 약이 장기 처방이 허가된 안전한 약물이라고 했는데 이제 4가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벨빅이 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벨빅은 장기 처방이 안전한 약에서 빠지게 되고, 그렇다면 벨빅을 못 쓰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약으로 가야 할 것인가라고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벨빅을 썼던 환자들은 대부분 뭐 심장 질환이 있었거나 심장 판막 질환이 있었거나 고혈압 당뇨 같이 이제 만성 질환을 앓는 상대적으로 이제 중년층 이상의 환자분들이 많이 계셨었고요. 디에타민 같은 이제 펜터민 계통의 약물에 너무 흥분되고 잠 안 오고 손 떨리고 이런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벨빅을 드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흥분성이라든지 어떤 정신에 작용하는 부분, 그리고 만성 질환에 대한 부분을 효과를 본 약들을 찾아간다면 향후에는 바꿀 수 있는 약들은 삭센다, 콘트라브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요, 저용량의 펜터민 또는 큐시미아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프로작이라고 하는 비만 약으로서보다는 이제 항우울제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폭식이라든지 식욕억제에 단기간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작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이라도 벨빅을 처방받으신 분, 내가 먹고 있던 약이 벨빅이었다고 생각되시면 바로 끊으시고 처방해 주신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이어트, 이런 비만 약물에 대한 정보는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